물론 그만큼 선정적인 부분을 싹 없애다 보니까 지루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특기를 포기할 만큼 이 영화 다른 무언가에 집중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영화 리뷰 상자묵입니다. 박찬욱 감독이 칸에서 감독상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이 개봉한 것인데요, 어땠는지 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 그래서 그 영화 볼만해? 이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평론가들과 관람객들의 평가를 종합해본 결과 호불호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만큼 장단점이 확실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 기준이나 시선을 잡고 보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냥 시간 때우려고 본 거면 그닥 재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박찬욱 감독입니다. 미술팀을 갈아 만든 듯한 미장센, 그리고 아주 자극적인 연출,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 감독이시죠. 우선 영화 헤어질 결심은 선정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전작 아가씨에 비하면 수위가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평하는 측에선 자극적인 게 없고 그냥 멜로만 볼 거면 다른 감독 걸 보지 뭐하러 이걸 봄? 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기를 포기할 만큼 이 영화 다른 무언가에 집중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이 영화를 구상하기 시작할 때 제작진은 자기들 말로 순한 맛의 치정극은 그동안 해본 적이 없는데 과연 잘 만들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했다고 합니다. 아마 박 감독님은 자신이 잘하는 특기마저 포기할 정도로 스토리를 짜는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건 이미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하면서 입증되었죠. 물론 그만큼 선정적인 부분을 싹 없애다 보니까 지루하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하기를 어떤 특정 기준을 딱 잡고 보는 게 아니면 실망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게다가 영상미에 목숨 거는 감독님답게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미장센 하나는 일품이에요. 미술팀이 야근을 밥 먹듯이 한 거냐고 평가받는 아가씨와 견주어도 꿀리지가 않습니다. 소품, 색감, 패션, 인테리어, 그리고 그것들을 잘 살리는 촬영술까지 예술이었죠. 즉 이런 겁니다. 이번에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 나왔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영상미는 예술이겠다, 보러 가자. 탕웨이하고 박해일이 호흡을 맞춘다고? 와, 신박하다, 보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이 기대하는 부분을 잡고 간다면 이 영화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간만에 시간 나는데 영화나 한 편 때릴까? 라는 마인드라면 조금 만족스럽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게다가 아쉬운 건 대사 전달력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국에서 인정하는 배우들이니까 걱정할 바가 아니죠. 다만 탕웨이가 작품 내에서도 중국인 설정이라서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여기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도 대사 전달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아쉬웠습니다. 캐릭터를 살리는 거니까 저게 맞기는 한데 말하는 분량의 30% 정도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눌한 게 캐릭터이니까 오히려 완벽한 건지, 그래도 그렇지 보는 관객들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걸 해치면서까지 전달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해야 할지, 이래버리면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못 알아먹을수록 이야기 중간중간이 이해가 안 되고 핵심 메시지라도 놓치면 보나 마나거든요. 이럴 땐 차라리 얼른 넷플릭스에 올라와서 자막을 켜고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이런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영화 헤어질 결심엔 호평을 보내고 싶습니다. 영화의 기본인 스토리와 시각미,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켰거든요. 멜로 치정 수사극이라는 장르답게 걸맞는 스토리를 만들기가 어려웠을 텐데 자신 없어 하던 초반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막 복잡하고 얽힌 게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합니다. 치정인 만큼 불륜 등의 소재가 등장하고 남녀 캐릭터가 각자 특징이 또렷하며 지금 인물들이 어떤 입장인지 잘 이해가 되어야 하죠. 영화 헤어질 결심은 이 부분은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뭐 개인에 따라서 이것마저 난해하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려운 영화들에 비하면 쉬운 편입니다. 만약 난해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게 된다면 주인공인 장혜준의 시선을 담담하게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작품의 화자이자 반전을 겪는 인물이기 때문에 장혜준의 1인칭이 된 것 마냥 따라가면 이 영화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 영화의 제목 헤어질 결심은 그 의미가 크게 와닿습니다. 주인공은 유부남이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건 송설애였죠. 그러나 송설애는 피의자였기 때문에 경찰인 주인공은 관심과 의심을 동시에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송설애가 자신에게 진심이 아니라 이용해 먹으려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송설애는 처음에는 몰라도 나중에는 아니었습니다. 후반에 가서 그를 해치지 않은 것,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등으로 그녀의 진심이 입증됩니다. 그래서 장혜준이 관계를 단념하려 할 때 비로소 그
그녀도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말하죠. 주인공은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경찰 신부님에도 자신을 숨겨주고 증거를 없애는데 최선을 다하는 장혜준의 모습, 그 모습은 송설애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이상의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영화 헤어질 결심이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란 걸 알고 봤기 때문에 깔끔한 해피엔딩이 아닐 거라곤 예상했습니다. 역시 여운이 많이 남는 결말이었지만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추측컨대 송설애는 해변에 묻혀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발견되기 전까지는 실종 및 미결 처리될 것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은 개념이므로 결국 주인공은 송설애를 영원히 그리워하면서 지낼지도 모르죠. 이것 때문에 와이프하고도 위태로워졌으니까 어쩌면 다음 극단적 선택은 주인공이 할지도 모르겠네요. 잠도 잘 못 잔다고 했으니까 스트레스에 우울증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어떻게든 송설애의 시신을 수습해서 직접 장례를 치러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어머니도 산까지 올라가서 대신 해줬으니까 그녀의 선산에 가서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게끔 말이죠. 이렇게 다양한 결말이 나오도록 한 것도 박찬욱 감독의 설계였을까요? 아니면 녹색인지 파랑인지 모를 그 옷처럼 원래 남녀의 관계와 사람의 마음이란 게 이토록 애매모호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상자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